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일리 건강 원미연입니다. 건조한 가을철이 되면 나뭇잎처럼 우수수 떨어지는 머리카락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참 많죠. 사실 가을을 탈모의 계절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정말 관리를 잘해줘도 많이 빠지는 머리카락 때문에 걱정이 많아집니다.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국민 5명 중 1명은 고민하고 있다는 질환, 이 탈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가정의학과 전문의 최효정 원장님께서 주실 텐데요.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효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남들 보기에는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당사자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게 바로 탈모인데요. 자, 유독 가을철이 되면 탈모가 심해진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머리카락이 가을을 타는 거는 아닐 것 같은데 왜 그런 걸까요, 선생님? 탈모가 계절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모발과 두피는 계절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여름철에 가장 강한 자외선에 혹사를 당했고 그 다음에 또 두피와 모발이 건조한 가을철을 맞이하면서 심각한 탈모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야외 활동이 잦은 여름에는 강한 자외선으로 두피가 공격을 받아서 쉽게 노화되고 깨끗이 씻어내지 못한 땀 먼지들이 이제 이런 트러블의 발생 원인이 되는데요. 자칫 관리를 소홀하게 되면 날씨가 건조해지는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유수분 밸런스가 깨집니다. 호르몬 이상 변화도 같이 병행할 수가 있는데 이게 탈모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앞서 국민 5명 중 1명이 탈모로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질환을 겪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작년에 탈모로 진료받은 환자가 23만 명으로 2016년보다 10%가 증가했다고 밝혀졌는데요. 연령대를 보면 30대가 전체의 22.2% 가장 많았고 30대에 이어서 40대가 21%, 20대가 20.7%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참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하는 30대가 이 탈모를 많이 경험하는군요. 네, 최근 5년간 통계를 봐도 탈모로 한 번 이상 진료를 받은 환자분 수가 87만 명으로 30대 비율이 22%로 가장 높았고요. 네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30대가 일자리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세대라는 점이 탈모 환자 증가와 큰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탈모가 심각해서라기보다는 외모에 대한 관심을 갖는 30대가 병원을 더 많이 찾아서 늘어났을 거라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탈모에 대한 궁금증들 이것저것 참 많은데요. 지금부터 탈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100개입니다. 자, 뭐 설마 머리카락이 100개 남은 상태를 탈모라고 한다, 뭐 이런 거는 아니겠죠? 이 100개 어떤 키워드인지 좀 풀어주세요. 네, 먼저 정확히 어느 정도의 상태가 탈모인지 이제 그 정의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탈모란 정상적으로 모발이 성장해야 하는 곳에 모발이 빠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네. 자세히는 탈모는 머리카락이 자주 빠지는 것과 점차 가늘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요. 많이 빠지는 기준은 하루 100개 이상입니다. 머리카락을 손으로 한번 잡아서 뽑아봤을 때 10가닥 이상 뽑힌다면 탈모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키워드 100개는 탈모의 기준이 되는 머리카락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였는데요. 자, 그렇다면 보통은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빠지는 게 정상 수준일까요? 네, 모발 주기는 생장기, 퇴행기, 휴지기로 나뉘는데요. 정상 두피에서 모발의 90%는 자라는 생장기이고 나머지 10%가 언제든 빠질 수 있는 휴지기 상태입니다. 우리 머리카락은 보통 평균 10만 개 정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하루에 50에서 100개까지 모발이 빠지는 것은 정상이지만 자고 일어나서 또는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모발의 수가 100개 이상을 넘으면 탈모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네. 자, 그럼 탈모의 유형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흔히 탈모 그러면 저 원형 탈모도 많이 들어봤고 또 이마가 이렇게 깊어지는 M자 탈모 이런 거 알고 있는데 이외에 어떻게 좀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아는 흔한 탈모로는 원형 탈모, 안드로젠 탈모증, 휴지기 탈모증 이렇게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원형 탈모는 동전 모양으로 털 빠짐이 두피나 몸에 어디든 생길 수 있고요. 부분적으로 생기기도 하지만 여러 군데 한꺼번에 빠지면서 아주 넓은 부위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전신의 모든 털이 빠진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고요.
근데 휴지기 탈모도 굉장히 흔한 형태의 탈모증인데 큰 수술이나 출산 같은 유체적 스트레스 후에 생길 수 있고요. 뭐 내분비 질환, 영양 결핍 이런 전신적인 신체적 질환 후에도 발생할 수 있고요. 두피 염증이나 각질, 진물, 가려움증이 동반되는 지루성 탈모도 탈모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남성과 여성도 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남성형 탈모는 대개 앞쪽 헤어라인에서 시작해서 두정부, 정수리 등 뒷부분 일부 모발을 제외하고 모든 부위에서 탈모가 일으킬 수 있는데요. 네, 여성형 탈모는 전체적으로 모발이 가늘어지고 앞쪽 헤어라인 부위는 유지가 되는데 위쪽 두정부와 정수리 부위가 넓어진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원형 탈모 같은 경우는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이제 생기는 거를 종종 보게 되거든요. 원래 원형 탈모는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발생이 가능할 수 있고요. 원형 탈모증은 유전적인 탈모증이 아니고 자신의 면역세포가 자신의 모낭을 공격해서 탈모가 진행이 되는 건데요. 네. 주로 동종 모양으로 빠져서 원형 탈모증이라고 부릅니다. 원형 탈모증은 대부분 호전이 되는데 탈모 부위가 넓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탈모가 반복적으로 이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내가 탈모인가 좀 의심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 이제 두피와 모발이 보내는 탈모 신호로는 미용실에서 머리카락을 자르는데 모발이 약하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니면 모발에 힘이 없어서 정수리가 납작해진 느낌이 들고 거기가 휑하다는 느낌이 들 때 가르마가 눈에 확 띌 때 두피가 자주 가렵거나 기름진 느낌이 많이 들 때 그리고 머리를 감고 나왔더니 이제 수채구멍에 머리가 너무 많이 보일 때 이럴 경우에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럴 때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탈모의 유형을 잘 파악하고 또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전이네요. 두 번째 키워드는 유전인데요. 사실 뭐 탈모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말이기도 해요. 뭐 보통 유전 때문에 탈모가 생긴다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죠. 이건 맞는 말인 건가요, 선생님? 네. 남성과 젊은 여성에서 일어나는 탈모는 유전적 요인이 큰데요.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해서 탈모가 반드시 오는 것은 아니고 유전적 요인을 가지고 있고 유발 요인이 동반될 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유전과 관련이 있는 것은 남성형 탈모증이라고 진단을 해드리는데요. 우리나라 성인 20%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부모 중에 한쪽에만 유전자가 있어도 유전이 되는 상염색체 우선 양상을 띠게 되는데요. M자형 탈모는 북의 가족력을 따르고 정수리 쪽 탈모는 목의 쪽 가족력을 더 따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탈모는 뭐 한 대 걸러서 아버지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부모 양쪽의 영향이 큰 것 같은데요? 네네. 미국 오하이오 라이트 주립대 의학부의 캐머런 첨리 교수는요, 이제 탈모가 어머니와 아버지 쪽 모두에게서 유전될 수가 있고 부모뿐 아니라 양가 친척 팔족까지도 유전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 결과를 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직계 가족은 물론 증조부, 증조모, 뭐 애증조모까지도 이쪽까지도 확인을 해보셔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내가 유전성 탈모에 관한 유전자가 있다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흔히 알려진 대로 부계 쪽이 목의 쪽보다 영향이 훨씬 큽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런 유전적인 영향 외에 또 어떤 원인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탈모에 작용하는 요인은 유전적 요인과 함께 아주 크게 환경적 유발 요인이 있는데요. 노화, 전신질환, 호르몬 이상,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 됩니다. 네. 남성 호르몬은 신체 다른 부위의 털보다 더 자라게 하지만 머리카락에는 반대로 작용해서 탈모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두피에 감염, 염증이 생기거나 머리를 꽉 묶는 것도 영향을 주고요. 단백질, 아연, 철분, 셀레늄, 비타민 이런 부족도 탈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에서는 영양 부족으로 인한 탈모가 많은데요. 항암제, 항바이러스제, 피임약, 진통제, 위산 억제제 이런 약물 복용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생활 중에서는 햄버거 같은 인스턴트 식품도 탈모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다이어트도 한 달에 3kg 이상 체중 감량을 6개월 이상 지속을 했을 때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탈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자가면역 질환, 감염, 강박장애, 무월경, 갑상선 질환 같은 전신 질환도 2차적으로 탈모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네, 정말 굉장히 많은 원인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런 여러 원인 중에 남성 탈모의 원인이 되는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탈모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가요, 선생님? 네, 사춘기 이전에는 체내 남성 호르몬 농도가 낮은 상태로 있다가 사춘기가 되면서 몸속의 남성 호르몬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데요. 어린아이 때는 대머리가 없다가 사춘기가 지나 20대 후에 탈모가 발생하는 걸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모든 남성에서 남성형 탈모증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남성형 탈모증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남성이 남성형 탈모증을 발생하고 유전자를 갖고 있었지만 남성형 탈모증이 발생하지 않는 것,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호르몬 문제뿐만 아니라 유전적인 영향도 좀 결합이 되는 네, 거네요. 네. 네. 자, 근데 남성형 탈모의 경우에는 신기한 게 뭐 앞머리, 그러니까 정수리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기는 하지만 이 후두부 머리카락은 잘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선생님? 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을 때 앞머리, 정수리 부위에 있는 모낭과 모낭은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면서 자라지 않도록 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후두부에는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결국 겉으로는 보기에는 같은 머리카락이지만 네. 다른 종류의 유전자가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탈모의 원인 중에 가장 또 많이 꼽히는 게 이제 스트레스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스트레스와 탈모 좀 연관이 있는 거죠? 네. 심한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혈관이 수축되고 모근의 영양 공급이 저하되면서 모발 선장이 불량해지는데요. 최근 3에서 6개월 이내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을 때 그리고 그 스트레스 강도가 이제 수면을 거의 못 취할 정도의 그 정도 강도일 때는 탈모를 발생하게 됩니다. 일상적인 스트레스에서는 거의 탈모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스트레스성 탈모는 6에서 12개월 이내에 자연 회복되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고 기다리시면 되는데 재발이 되거나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앞서 그 탈모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특정 질환이 탈모를 유발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여성의 경우에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나 난소낭종이 있으면 탈모가 잘 생기는데요. 네. 이 두 질환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적게 분비되고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는 원인인데요. 같은 이유로 머리카락도 빠지게 됩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모낭 활동이 둔해지고 모발이 얇아지고 머리카락이 잘 빠지게 됩니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갑상선 기능 항증증이 있을 때도 탈모가 생길 수 있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면서 과도한 에너지 소비가 되고 영양분이 모발로 고르게 전달되지 않아서 아마 그럴 탈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빈혈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빠지기도 해요. 모낭 속에 이제 페르틴 성분 때문인데요. 철이 함유된 단백질인 페르틴이 모발 성장에 작용을 하는데 빈혈이 있으면 이 부족한 철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페르틴 혈액으로 이동을 해버리기 때문에 모낭이 약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질병으로 생기는 탈모는 일반 다른 탈모와 좀 다르게 나타나나요? 네, 질병으로 생기는 탈모의 특징은 정수리부터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건데요. 스트레스로 인한 생기는 탈모는 보통 원형을 띠고 질병이 원인일 경우에는 질병을 치료하면 대부분 정상으로 회복되고 질병을 치료하면서 탈모 치료제를 바르고 치료에 힘을 쓰면 회복이 더 빠른 결과를 보입니다. 네, 정말 다양한 탈모의 원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면은 이제 선서 생각나죠. 의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데 히포크라테스도 탈모 치료법은 개발을 못한 걸까요? 네.
히포크라테스는 기원전 400년에 이제 활동한 고대 그리스 의사입니다. 수수대를 개발을 했고요. 식초를 소독약으로 쓰는 그런 뭐 의학 발전에 엄청난 공을 세웠죠. 네. 네, 덕분에 지금 엄청난 명성을 아직까지도 얻고 있고 저희가 선서할 때 쓰는 단 한 명의 의사로 칭송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그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는데 이게 탈모예요. 네, 다양한 원료로 치료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제 뭐 아편 꽃도 써보고 비둘기 똥, 고추냉이 이런 걸 사용을 해봤는데 네. 활짝 피어나는 꽃이 뭐 강인한 생명력 그리고 이제 풀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는 비둘기 똥의 영양, 두피를 자극해줄 만한 뭐 고추냉이 뭐 이제 이런 데서 아이디를 얻어서 이제 실험을 해보셨는데 성공은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탈모로 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림을 보니까. 근데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많이 동원하신 것 같은데 성공을 거두시지 못했군요. 네. 근데 뭐 히포크라테스 외에도 역사 속에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이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유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이분도 염소 오줌을 이용해서 탈모를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해봤었고요. 네. 로마의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도 이제 탈모를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해요. 머리카락이 빠지면 자신의 권력도 사라진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약모제도 발라보고 마사지도 바르고 했지만 그 탈모를 치료되진 않아서 월계관을 써서 이제 자기 머리를 가렸다는 얘기가 전해져 오기도 하고요. 클레오파트라도 탈모 관리를 위해서 공충을 한번 활용해서 민간요법을 해봤다고 이제 전해 내려오는데요. 그리고 셰익스피어도 탈모의 고통을 세월은 머리카락을 가져가는 대신 지혜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탈모 치료의 역사가 이렇게 오래된 줄은 몰랐습니다. 자, 근데 이들 중에 아무도 탈모 치료의 열쇠를 찾지는 못한 건가요? 네. 이들 중 그 누구도 치료약을 찾아내지는 못했는데요. 히포크라테스는 오랜 연구를 통해서 여성과 환관에게는 탈모가 없다는 점을 발견하고 남성이 탈모에 취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탈모를 멈추기 위해서는 남성을 상징하는 성기를 없애야 된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당시에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이제 받아들여졌지만 이제 기원 전에 탈모와 남성 호르몬의 관계를 이제 밝혀냈던 거죠. 네. 정말 의학의 아버지라 불릴만 합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로도 넘어가 볼게요. 블랙푸드. 블랙푸드가 뭐 탈모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검은 콩, 검은 깨 이런 음식들인데요. 근데 심지어 블랙푸드 먹으면 검은 머리카락이 막 자란다 이런 속설도 있죠. 요거는 근데 속설 아니고 진짜죠, 선생님? 블랙푸드에는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 그리고 여성 호르몬 이런 구조가 비슷한 이소플라본이라는 이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탈모를 유발하는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할 수 있고 콩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아직까지 그 블랙푸드의 탈모 치료 효과에 대해서 임상 효과에 대한 시험이나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확실하게 맞다라고 설명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검은 콩, 검은 깨 이렇게 블랙푸드가 예방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뭐 이미 막 탈모가 진행된 걸 치료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네요. 네. 오히려 한 가지 식품만 과도하게 섭취할 때는 영양 불균형을 초래해서 이게 더 탈모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요. 어떤 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다양한 음식,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하는 게 탈모 예방에 더욱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탈모 치료법 알아보겠습니다. 탈모로 병원을 간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하나요? 일단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내원하시게 되면 일단 이제 병적인 탈모가 맞는지 어떤 형태의 탈모인지 먼저 진단을 하고요. 원형 탈모의 경우에는 동반된 자가 면역 질환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 검사, 뭐 갑상선 수치, 그리고 자가 면역 항체 검사 이런 기본적인 혈액 검사를 하게 되고요. 탈모 형태에 따라서 몽당 확대경이나 피부 조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형 탈모의 경우에는 침범된 부위에 따라서 바르는 약만 처방을 하기도 하고요. 바르는 약과 함께 주사 치료를 병행하는 게 흔한 경우고요. 안드로젠 탈모증은 약물 치료와 바르는 약을 함께 사용하게 되고요. 안드로젠 탈모증은 치료는 어차피 머리가 본격적으로 빠지기 전에 그걸 최대한 늦추는 치료이기 때문에 일찍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미 탈모가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모발 이식이나 보조 가발 같은 제품을 추천해드리기도 합니다. 네. 휴지기 탈모는 경우에 따라서 경과만 관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보조적으로 바르는 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럼 어쨌든 탈모 치료는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이런 먹거나 바르는 약물 치료를 진행할 때 어느 정도 기간을 좀 유지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네, 머리카락은 보통 한 달에 1cm 정도 자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효과를 확 느끼기는 힘든데요. 약을 먹거나 바르거나 치료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미 빠지려고 했던 모발이 탈락이 되고 나서 그 밑에 있는 모발의 유두라고 부르는 그 부분에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 시간을 3에서 6개월 정도 경과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주위에 보면 머리카락이 막 빠지기 시작해서 약을 먹어야 할 것 같긴 한데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할까봐 걱정돼서 못 먹겠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실제로 한 번 복용 시작하면 평생 먹는 약인가요? 끊게 되면 이제 모발 탈락, 탈모가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 모두 다 알고 있고요. 네. 어떤 사람에서 어떻게 먹는지 이거는 이제 뭐 합의된 가이드라인은 없어요. 그렇지만 매일 먹는 약의 특성상 약을 매일 먹어야지 탈모가 더 진행되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는 부모가 탈모일 경우에는 미리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거 도움이 되나요, 선생님? 예, 남성형 유정형 탈모일 경우에는 미리 약을 복용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하지만 휴지기 탈모나 원형 탈모일 같은 다른 유형일 경우에는 미리 약을 먹는다고 해서 예방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먼저 정확한 진단이 먼저 돼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최효정 원장님과 함께 전 세대 고민거리가 되어버린 이 탈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퀴즈를 통해서 탈모에 대한 기본 상식들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데일리 건강 능력고사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이제 맞춰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 내주시죠. 저희가 새치가 보기 싫으면 뭐 이렇게 막 뽑잖아요. 네네. 네.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네. 새치 함부로 뽑으면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뽑으니까 거기 수치 줄어드니까 탈모가 될 것도 같은데, 근데 보통 새치나 흰머리 뽑으면 한 자리에서 막 2개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또 생각하면은 더 풍성해질 것 같기도 하고 되게 헷갈리는데, 네. X. 네. 탈모가 오진 않는다. 답은 O입니다. O예요? 네네. 새치는 가능하다면 그대로 두거나 뽑지 않고 그대로 두시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그 모낭에 그 자랄 수 있는 머리카락의 수가 25개에서 35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얘네를 계속 뽑다 보면 이 모낭이 아예 죽어버린 모낭이 돼버리기 때문에 탈모로 진행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치가 있더라도 뽑지 말고 그대로 두거나 염색을 하시거나 자르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뽑아서 2개 난다는 건 사실은 잘못된 아닙니다. 오해였네요. 네.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넘어가 볼까요? 네. 탈모를 막기 위해서 평소에 두피 청결과 건강에 신경을 쓰는 게 좋은데요. 네네.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탈모일 경우에 저녁에 머리를 감는 게 좋다? 아침에 감는 게 좋다? 네네.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압니다. 제가 이거를 건강기사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이제 아침에 머리를 감아요. 그래서 이제 물 뚝뚝 흘리면서 막 출근도 하곤 하는데, 근데 안 좋은 습관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머리 감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밤에 자기 전에 감는 게 좋다. 그러니까 아침에 머리를 감는 게 탈모에 좋다? 아니다. X. 네, 제대로 알고 계시는 거고요. 네, 하루 종일 활동을 하다 보면 두피에 노폐물도 쌓이고 땀, 피지 이런 게 쌓이기 때문에 저녁에 두피를 깨끗이 한 상태로 주무셔야지 영양 공급도 잘 되고 이 모낭이 쉴 수 있게 휴식을 해주는 거라서요. 탈모 예방에는 저녁에 머리를 감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데일리 건강 능력고사에서 탈모에 대한 기본 상식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근데 탈모 사실 뭐 완전한 치료법은 아직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을 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건강한 모발 상태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뭐 방법이 좀 있을까요, 선생님? 네, 모발이 갑자기 많이 빠지는 경우에는 전문의를 꼭 찾으셔서 원인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스텝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근데 두 번째로는 최근에는 스트레스가 많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탈모뿐 아니라 다양한 병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균형 잡힌 식사도 하시고 규칙적인 운동, 비타민 D 합성 같은 이런 활동도 많이 하셔서 몸의 균형을 맞춰주고 그래야 탈모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따지고 보면은 머리카락이 좋은 습관들이 우리 몸에도 참 좋은 습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발을 지키는 게 내 몸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은 여기까지고요. 도움 말씀 주신 최효정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